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이 매체가 정말 저는 이 독버섯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 매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기사를 이렇게 쓰는 법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관위가 중간첩단 체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블랙옵스 팀의 작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블랙옵스라는 게요. 이게 무슨 뭐 어떤 특정한 팀 이름이 아니라 블랙옵스라는 거는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로 마타도를 뭐 작전을 할 때 어떤 거짓 사실을 유포를 해서 뭔가 더 적의 심리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블랙옵스라고 이야기해요. 흑백 뭐 공작 뭐 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실미도 같은 것도 블랙옵스예요. 네. 그리고 뭐 이 블랙옵스는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나라에 따라서는 경찰 쪽에서 이런 뭐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옵스라는 게 이제 뭐 군사작전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영어인데, 그러니까 블랙으로 한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내놓고 하기 힘든 일,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네. 일반 명사예요. 블랙옵스라는 게. 근데 저거 보세요. 미 블랙옵스 팀 작품 해놓고 따옴표로 해놨잖아요. 미 블랙옵스 팀. 네. 그럼 저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아, 요번에 저기 와서 그 수원 성관이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해 간 팀 이름이 블랙옵스나 보다 이렇게 알죠. 참 정말 저런 소설을 그렇게 기사로 아이. 쓰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제가 기사 생활 33년째입니다. 제가 아마 제 후배가 밑에 있는 애가 저런 써왔으면 제가 바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기사라는 건요. 육하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그냥 막연하게 정보 소식통 택돔 저거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저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아예 기사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거는 구체적인 적시사항이 있어야 돼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야기하는지 최소한 기사로 쓸 때는 그거 갖춰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세상에 99명이라는 뭐 이 저 중국의 해커들이 전부 다 이 미국 오키나와로 가고 거기 오키나와에서 블랙옵스 팀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바이든 정부가 뭐 좌파 정부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미국의 어떤 블랙옵스 팀 와서 이 계엄을 같이 공작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뉴스입니까? 아니 근데 저기 더 코미디 같은 게요. 예, 미국의 그 블랙옵스 요원들인데 이게 다 백인들이 아니고 한국 내지는 뭐 아시안계 해갖고 바이링구얼이라는 거예요. 영어도 잘할 뿐더러 한국어도 잘하고 유창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갔냐면 한국 경찰복을 입고 갔대요. 미치겠습니다. 한국 진짜. 경찰복으로 환복을 하고 네. 들어가서 한국 경찰인 것처럼 체포를 시도했는데 중국인 저 간첩들이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순순히 거기 응했다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재밌는 진짜 헛웃음 나오는 소설은 제가 처음 보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원 성관이 연수원에 정보사가 파견이 됐었잖아요. 네. 정보사 개헌군 네. 병력이. 근데 그 사람들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성관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진입으로 그렇죠.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 어디 주차장에서 외부에서 쭉 대기 중에 있었는데 네. 저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 정보 요원들이 한국 경찰복으로 환복하고 중국 간첩들을 체포하러 들어갔고 그 정보사 개헌군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망을 봐줬다는 거예요. 망을 봐줬다는 거예요. 아,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미국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한국 당국과 합동 작전을 펼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미국이 지금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인 컷 캠벨이 이 한국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판한 배들리 미스자지도 하고 여기 누구예요? 그 미국 대사가 네. 뭐 항의 전화하고 네. 그거 왜 했어요? 그 다 뭐 허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론 이 회사가 이건 책임질 겁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 고발해서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언론이라고 그러지만 그 언론이 어떤 기사를 쓸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가짜 뉴스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언론의 자유로 이런 커버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가짜 뉴스를 아니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그 변호인단이 공식성상에서 제기를 하고 전직 총리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봐라 이게 맞다 이걸 올리는 이 현상이 지금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최소한 본인들이 전직 총리까지 한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시스템을? 근데 저분은 무슨 지금 생각을 하니 이거를 갖다가 뭐 밝혀지기 기대한다? 이거 정말요 나중에 안 밝혀지면 그때 끝까지 아마 이 의문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완전 국민들을 진짜 이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혹세무민이죠. 근데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까지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네. 이거를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변론해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게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참 그러니까 오히려 좀 선관위를 오히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좀 문제 많다고 봐요. 속고리 투표부터 시작해갖고 그 고용 세습이라든가 뭐 자기들만의 리그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외부의 그 견제를 받지 않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썩어 있다 이건 아는데 근데 이걸 부정선거를 하면요. 그다음에 지금 길거리 온갖 곳에 가보면요. 스탑 더 스틸 네. 그거 뭐 또 미국에서 했다고 이거 뭐 또 영어랍시고 뭐 스탑 더 스틸 이걸 동네방네 붙여놨잖아요. 네. 이거는요. 누워서 침 뱉게 한마디로. 네. 그 우리나라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나 오는데 그거 보면 저 보고 스탑 더 스틸 그러니까 부정선거 저거다. 그러면 이 한국이 부정선거 자행하는 국가라는 걸 그냥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 나라 얼굴에 그냥 똥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에 이긴 것도 부정선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때는 뭐 중국 해커들이 쉬었습니까? 네. 집단 휴가를 갔어요? 네. 지금 트럼프 부정선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자기가 진 선거는 부정선거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를 말이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택도 안 되는 자기들의 확정 편향과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나라 얼굴에 또 지금 똥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말이에요. 무슨 저 남미 남미 죄송합니다만 뭐 그 개발도상국 그 독재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뭐 그 저 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국의 국격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히틀러가요. 정권을 잡을 때 모든 게 합법적이었습니다. 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베를린 있는 이 독일 의회 의사당 화재 사건이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방화 사건이 결국 유태인 짓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걸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히틀러가 이제 일당 독재로 가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의회에서 법 통과시켜서 일당 독재로 가는 거예요. 네. 나치당 그냥 독재 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전례들이 있듯이 이런 선동 가짜 뉴스에 마치 이게 내 주장하고 비슷하니까 야 이게 사실일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어떤 사실관계를 할 때 이것이 자체가 사실관계에 정말 부합하느냐 맞느냐 이 부분을 최소한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만약에 이런 주장을 이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 좌파고 이거 맞다 그러면 우파고 그럼 우파는 뭐 나중에 보면 거짓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걸 좌우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에 팩트에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예, 팩트에 뭐 좌우파가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고 또 지금 뭐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기독교 쪽 사람들이 저런 쪽 이제 막 몰입이 돼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 진리를 탐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근데 진리라는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진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 가짜 뉴스에 이게 막 그 오염돼 있는 그 정신 세계로 진리가 탐구가 됩니까?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게 가짜 뉴스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고요. 또 어마어마한 파급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내 주장에 맞다고 해서 아무리 가짜 뉴스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람직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이런 주장을 우파에서 하면 야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또 좌파들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걸 갈라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그 반대하면 좌파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네들이 가짜 보수인 거예요. 가짜 보수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 보수는요 그런 걸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이 대통령이 아예 부정선거에 이제 이 주장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 여론의 지형이 많이 바뀌고 또 그동안 이게 좀 긴가민가 하던 분들이 야 맞아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했으면 뭔가 사실이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그런 행보를 보면 결국 이거는 이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포퓰리즘 이런 것에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싫어했던 이 이재명과 조국이가 해왔던 전철들 김어준이 해왔던 전철들을 똑같이 이쪽에서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비판해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달콤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러나 나중에 놓고 보면 야 내가 저기에 속았어? 내가 저 황당한 뉴스를 갖다 그냥 믿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요 그거 편승하면 막 슈퍼챗도 막 들어오고요. 돈도 많이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 돈 많이 벌어요. 저희들 이런 주장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너네들 저 우파 방송이라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크게 길게 보면 결국 보수 우파는 올바른 길을 갔구나. 정확한 길을 갔구나. 진실의 길을 갔구나. 라는 거를 언젠가는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신념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